자, 세월호 7시간 문제도 이제 대통령 그 탄핵 소추 사유 등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위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김경진 의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하시죠. 우선 첫 번째 김장수 안보실장, 그다음에 네. 대통령도 같은 입장이신데 청와대가 정말로 국가 안전에 관한, 재난 안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까? 한번 제가 선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거는 스스로 부끄러워야 될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준석 재판관께서 그러셨죠. 아마 그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게 여전히 못 밝히고 있어요. 못 밝힌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들 치를 들고 몸서리 들고 아침부터 TV 보면서 그 상황을 저희들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장면을 안 보고 계셨든지 모르고 계셨든지 아니면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든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야하셔야 될 사유입니다. 네, 손봉규 변호사님. 네. 지금 세월호 행적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저기 화면 한번 보일게요. 보세요. 9시 53분, 10시, 10시 15분, 10시 22분. 보십시오. 10시 30분, 10시 36분, 10시 40분, 10시 57분, 11시 20분, 11시 23분, 11시 28분, 11시 34분, 11시 43분, 12시 5분.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분단위, 초단위로 계속 해가지고요. 끝도 한도 없이 계속해서 이걸 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이거는 청와대 홈페이지도 밝혔고 처음부터 이 시정 일관되게 밝히는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이 밝힌 내용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왜 안 밝히냐 안 밝히냐는데 아니 이렇게 밝혔으면 됐지. 그러면 그리고 또 밝히면 더 밝혀라. 밝히면 더 밝히라 그러는데 그러면요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한 번 밝힌 걸 그대로 놔둬야지. 재촉한다고 더 자세해지고 재촉한다고 더 자세해지고 그러면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뻔하고요. 그다음에 그 합병 문제도 그럼 뇌물 받고 합병을 해라고 도와주라 이래가지고 국민연금이 움직여서 국민연금은 1,000억 손해봤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소액 주주들 있잖아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거에서 삼성물산이 손해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손해를 감수한 90%의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다 합병에 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합병에 찬성을 안 하면 엘리어트라는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이 삼성물산의 주가가 반토막 3분의 1토막으로 나기 때문에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1,000억 손해를 보고 말아야지. 이걸 반대해가지고 합병이 불발되잖아요. 그럼 엘리어트의 투기 자본이 넘어가면 1,000억이 아니라 1조, 2조, 10조가 손해를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 투기 자본, 이 소액 주주들이 다 그럼 뇌물 받고 그러면 찬성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재용이 구속된 이유는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해외에 도피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이러한 혐의들이 새롭게 구성되고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랬지. 무슨 대통령한테 뇌물 줘서 구속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의 임명한 검찰인데 왜 그러냐.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에서 기소했다 그러는데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우리 야당이 대한민국 검찰을 그렇게 신뢰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을 그렇게 신뢰하는 게 참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검찰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뭐냐면 이 고영태를 조사하고 박헌영을 조사하고 이런 검사가 조서 말미에 이럽니다. 그게 탄핵이 이루어지기 불과 며칠 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말이야 말만 열면 최순실이 시킨 대로 다 했다 그러지만 당신들은 최순실을 이용해가지고 배경으로 돈 벌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최순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보기엔 그런데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거 그냥 놔뒀으면요 고영태 구속돼요. 그런데 그렇게 수사하기 일보 직전에 고영태를 이제 잡아넣기 일보 직전에 국회에서 특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검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놓고 특검은 고영태를 부르지도 않고 수사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걸 다 알면은
이거 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네, 이 됩니다.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네. 반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 문제 지금 이제 세월호 문제에 집중해서 말씀드리자면 손범규 변호사가 뭘 제시했는데 아니 그럼 서버나 다 압수수색을 해서 그걸 증거를 다 확인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지시를 했다 그러는데 텔레비전도 안 본 겁니다. 왜냐? 다른 100마디가 필요 없죠. 5시 15분에 오셔가지고 중대본부에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안전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대통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애들이 지금 다 배에 갇혀가지고 침몰해서 죽은 이미 그때는 생명이 다 다한 상태인데 마치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떠인 걸로 착각하고 아무런 상황 파악이 안 된 이런 어리석은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요? 전혀 전화 번호도 안 받았던 것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행위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권 보호 의무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헌법적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의 수반인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해군을 투입했어야죠. 유리창이라도 깨줘야 됐을 거 아닙니까? 유리창 밖 안에서 살려달라고 보고 있는 아이들한테 유리창도 하나 안 깨주고. 자, 도대체 뭘 한 거야? 이 대통령은 이것은 일종의 부작위 위한 살인 행위와 비슷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무책임한 대통령을 이게 만약에 국가안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송영. 예. 북이 만약에 우리를 어떤 국가 변란 상태가 생겼는데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한테 전화 통화도 안 됐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화 통화가 안 돼가지고 서면 동원을 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국군 통수권자한테 대한민국을 어떻게 맡깁니까? 자, 제가 네. 우리 송 의원 또 인천시장을 하셨습니다. 많은 해난 사고 같은 거 겪으셨죠? 저도 세월호 있을 때 안산이 저 경기도 관내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책임이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책임져 보신 분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치지만 대통령이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호 동안에 정윤회하고 미래를 했다. 두 번째, 청와대 안에서 구술했다. 세 번째, 무슨 성형 시술했다.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다리 초단에. 그런데 잘못됐다고 지금 자기들이 잘못 보도했다고 사과한 사람이 있고 잘못 발언했다고 사과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너무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관저 근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관저 근무 저도 경기도에 살 때 관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각 도지사하고 각직에 있는 그런 행정의 책임을 맡은 막중한 분들이 지금 선거운동 한다고 그것도 사전 선거운동 한다고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비판도 안 하고 자숙도 안 하고 대통령이 거기 앉아서 분단위 초단위로 다 보고받고 다 했는데 현장에 안 나타났다. 그다음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나만 할 공무원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도 그렇게 되면은 저도 파면됐어야지. 우리 시장님, 송영길 우리 전 인천시장님, 당시 시장님도 파면돼야죠.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도 지난번에 대통령 경선에 도지사 자격을 유지하고 출마했잖아요. 저는 휴가 내고 했습니다. 아, 이거 어찌됐건 지금도 연차 휴가 내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이제 네 분께 공평하게 한번 기회를 드릴 텐데 아마 이게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시청자들도 생각이 같겠습니다만은 헌재 판결 이후에 우리 사회가 두동강 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승복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으로 한 30초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님부터 하시죠. 승복은 그 어느 쪽에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아니 이게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든 이게 무슨 화염병을 들고 길거리 가서 뛰쳐나올 겁니까? 강물 갖고 무슨 쫓아. 다만 거기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입장들, 자기가 생각하는 진신들, 그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직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에 따라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면 찬성, 비판의 목소리는 있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넘어가서 과연 그러면 어떤 결정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 국법 질서가 있으니까 불가능한 얘기고요. 결국은 헌재 탄핵 인용이 되면 5월 초순에 대통령 선거고 탄핵 기각이 되면 12월 20일 대통령 선거고 딱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국가가 얼마만큼 혼란의 도가니로 가느냐. 그게 우리나라 전체의 큰 문제입니다. 자, 손범규 변호사님, 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시잖아요. 네네. 승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이 기각되고
최순실 씨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일관되니까요. 근데 탄핵이 기각됐는데 최순실은 유죄가 되고 대통령께서 무죄가 된다. 이것도 그런 경우의 수가 되면 참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탄핵이 기각되고 최순실이 유죄가 되고 대통령이 또 유죄가 됐다. 이러면 이제 상당한 책임 추궁이 완료되겠죠.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는데 만약에 인용되는데 최순실이 유죄가 되고 대통령도 유죄가 된다면 모르지만 탄핵이 인용되는데 최순실이 유죄가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무죄 판결을 받아보십시오. 나중에 형사 판결 훗날. 그러면요 이거 참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거 나라가 도저히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는데 또 최순실이 무죄가 돼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래 일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국민한테 이렇게 지탄받는 국회가 이번에도 부적법한 의결을 해가지고 잘못했다 해서 각하하면은 국민이 얼마나 편합니까?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변호사님, 자, 소영길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예. 3.1운동 때 우리 모든 민족이 조선 독립을 외쳤지만 반대하는 우리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친일 세력도 있었고요. 일진에도 있었고 내선 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국론 분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탄핵을 둘러싸고 국론 분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80%의 국민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탄핵 인용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인용이 될 때 국민이 통합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문수 지사님.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 탄핵에 관한 건을 반드시 기각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증거 없이 무죄인 상태에서 바로 대통령직을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한 잘못을 저지른 국회와 그리고 또 특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내려줘서 다 잘 기각으로 잘 해주실 것을 보고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민재판 촛불이든지 태극기든지 광장 정치를 이제 끝내고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토론 보셨습니다만 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드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